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8일 밤 9시 30분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 난 이후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독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현장을 찾아서 요약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장동 사건의 진범인 사람을 잡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대장동 사건의 진범은 이재명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잡아 넣겠다는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서는 그보다 더 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노골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민주당 참 나쁜 정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 때 고무신 돌리고 돈 뿌리던 시대가 끝난 지 언젠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얕은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참 나쁩니다. 여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참 나쁩니다. 문재인 정부 그 개성자인 이재명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했어요. 즉 문재명 세력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이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국가 공권력과 국가 재정을 오로지 3월 9일에 정과사범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선거관리내각, 선거중립내각을 만들지 않고 아주 편향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관권 선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야당 후보가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국민들도 분노하게 만들어서 3월 9일 투표를 분노투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맥락을 비로소 윤석열 후보가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라는 확정적 중범죄 후보와 토론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토론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토론을 못하겠느냐? 범죄자라는 겁니다. 중범죄자, 그것도 중범죄자다. 이 사람이 논리는 이겁니다. 과연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국가의 비전을 놓고 토론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가?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했습니다. 아예 이재명을 중범죄자로 못을 박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범죄자와 토론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범죄자와 토론을 하겠느냐? 그 법리적 논거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처가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기자 어머니까지 무차별하게 정치 공작적 수사를 벌이면서도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나 정권의 태도를 보면은 확정적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확정적 중범죄,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야, 이거 논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재명을 확정적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런 게 법률 용어로 있는 모양인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확정적 범죄자라는 것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수사에 착수하면 자동적으로 구속될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수사에 착수하기만 하면은 잡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재명을 중범죄자로 본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토론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그런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이분이 토론할 수 없는 또 두 번째 이유로 든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이나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입장이 뭐다는 걸 알아야 토론이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토론 못 하겠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하고 토론 못 하겠다, 이거죠. 그 대신 이런 조건을 지금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특검하면은 토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같이 특검하자. 그러나 대장동 특검하자. 같이 특검하자는 거죠. 그러면 토론을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야기는 아예 당신은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이 정도 같으면은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를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민주당도 중범죄자 이재명 다른 후보와 교체하라. 그럼 그 교체한 후보와는 토론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결국 결판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준비 부족은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후보가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TV 토론을 또 거부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TV 토론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막 나가더라도 TV 토론은 못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중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검사 사칭 공범으로서 이재명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재명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PD가 검사 사칭할 때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죄를 뒤집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대법원 판결문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옆에 앉아서 일일이 검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칭하면 되느냐, 어느 검사로 사칭하면 되느냐,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를 할 때 옆에서 코치도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녹음 테이프를 검사 사칭으로 성남시장과 통화한 녹음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걸 KBS 추적 60분 팀에 제보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보자로 카페에 나와가지고 제보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걸 추적 60분 팀에 테이프를 제공하는 장면, 그게 딱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밝혀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의 범죄 현장이 동영상에 그냥 그대로 찍힌 예가 있는지, 저는 이 동영상이 돌아다니면은 이거 선거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가 PD를 코치를 해가지고 검사 사칭해서 현직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도록 하고, 또 그 녹음 테이프를 이재명이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추적 60분을 찍을 때는 60분 그 제작팀에게 제보하는 것처럼, 아주 공익 제보를 하는 것처럼 건네는 그런 장면을 찍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 후보와는 토론할 수 없다 라고 딱 잘라버린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